제가 여기 지금 커피를 하나 갖고 있어요. 혹시 이 마스터라는 브랜드를 알아요? 나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나 안 들어봤다. 들어봤어? 정도? 언제 들어봤어? 어릴 때. 어릴 때 이 브랜드를 알고 있었다고? 우와. 근데 이게 맥스웰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좀 전에 제가 성민이랑 제가 한세한테 준 게 레스비죠. 레스비 브랜드 커피랑 얘 두 개가 있으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레스비. 왜? 좀 더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알려져 있다. 뭐가 된 경험이 있으니까. 세빈이, 그럼 너는 왜 그랬어? 왜 선택을 했어? 이제 주변에서도 많이 들어볼 만하고 먹어보기도 했고. 먹어보기도 했고 들어보기도 했고. 자 그러면 자 이 커피 가지실 분. 한 명이 좀 나와보세요. 우리가 브랜드라고 하지만 사람도 브랜드거든. 나도 하나의 브랜드예요. 이 사람을 이름을 불렀을 때 이 사람이 연상되는 이미지. 자 자기소개 1분 한번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군사학과 3학년 재학 중인 이신혁이라고 합니다. 경영학과 복수 전공하고 있고 1분은 더 못 채울 것 같은데 커피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어떤 기회를 줬을 때 여러분 왜 아무도 손을 안 들으셨어요? 왜 안 들었지? 왜 안 들었지? 그동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는 뭔가를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어떤 건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잖아. 근데 이 친구는 손을 들어서 일단 자기가 얻어갔어.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여기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나왔을까? 분명히 나오고. 나왔어? 야 다음에 돈을 갖고 한번 해봐야겠구나. 아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것들은 내가 정말 앞에 있으면 내가 누군가를 제쳐서라도 갖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아예 굳이 길거리에 50원짜리 1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줍나요 안 줍나요? 난 줍는다. 안 줍죠. 왜? 가치가 없잖아. 요즘에 동전 소리 나는 사람이 없어요 주머니에. 가치가 없으니까. 만약에 근데 그게 10,000원짜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주었죠. 그렇지. 근데 얼마 전에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 가가지고 주머니에서 과일을 사다가 내가 분명히 과일을 샀어. 근데 분명히 내가 여기서 꺼내다가 10,000원이 떨어진 것 같은데 난 너무 착해가지고 내 옆에 10,000원이 있잖아. 떨어졌는데 이거 누구 거지?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내 거야! 그러고 가는 거야. 내 거야! 하고 딱 가로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돈의 가치라는 게 이런 거네. 자 브랜드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거 브랜드 가치는 어떤 건가 이런 걸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정두는 노스페이스. 그 다음에 어디 유라의 소매에 있는 건 뭐야? 캐시미어, 그지? 이 모든 게 브랜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브랜드예요. 그런데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몇 개의 브랜드를 만났을까요? 셀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4,000개, 2,000개, 어떤 경우는 10,000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딱 갤럭시를 들었어. 시계를 봐. 그죠? 아침에 세수를 해. 비누는 땡땡땡이야. 샴푸는 땡땡땡이야. 그렇지 않아? 치약은 땡땡땡이야. 이 모든 게 이제 브랜드인데 그거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구매를 하느냐. 저관여도에 있는 제품들은 그냥 사죠. 그냥 사요. 근데 조금 관여도가 높은 거는 어떻게 고민하고 열심히 고려하고 내가 나름대로 그 제품이 신뢰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산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4,000개에서 10,000개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레스비하고 이 지금 브랜드 마스터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브랜드가 딱 떠올렸을 때 내가 계속 충성도 있게 계속 습관적으로 구매를 하거나 앞으로 내가 그 제품을 구매를 할 때 그거를 파워 브랜드라고 얘기를 해요. 자, 파워 브랜드를 볼까? 여기 보니까 지속적인 반복, 강력한 이미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중세시대 때 아니면 고대부터 그렇게 됐겠죠. 얘랑 구별을 해야 되니까 쇠에 달구어 가지고 공댕이 찢는 거야. 소 같은 거, 가축 같은 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어떤 차별된 모양, 어떤 뭐 그게 패키지든 어떤 것이든 차별되게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미지로 저장되는 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가 사람들이 야 공평해야지. 사람이 공평해야 되지 않아? 야 차별하면 안 되지. 그런데
브랜드의 지향점은 차별이에요. 차별해야 돼요. 모든 브랜드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개그맨이 있고 똑같은 선생님이 있고 똑같은 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똑같이 되면 안 되잖아. 어쨌든 차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럼 차별이 될 수 있을까?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거야. 고정관념을 심어줘야지 그게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죠. 유튜브 막 보다 보면 프리미엄 신청 안 한 사람들 보면 광고가 계속 뜨죠. 건너뛰기 하기 전까지는 광고를 봐야 돼. 민음사라고 하는 혹시 출판사 알아요? 민음사? 세계문학 출판사인데 그 출판사가 정말 특별한 마케팅을 하는 걸 봤어요. 어떤 여성분이 나와가지고 셜록 홈즈 스타일로 막 이야기를 해. 있잖아, 그 사람 왜 그런지 알아? 막 설명을 해. 몰입이 쫙 돼요. 그러면서 이 책 한번 읽어봐. 이렇게. 그래서 이게 기업이든 아니면 작은 브랜드든 소비자에게 어떻게 다가가느냐, 컨텐츠 싸움, 브랜드의 각인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소비자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기업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는 브랜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거 진짜 좋은데, 야 이거 브랜드 너무 좋아. 우리 이 제품 너무 잘 만들었어.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널려 있어요. 자, 그러면 브랜드 자산. 지금까지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브랜드 관련한 일을 20년 정도 했습니다. 하고 한 10년 전에는 브랜드 스토리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왜 책을 썼냐 하면 브랜드라고 하면 떠올렸을 때 코카콜라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지 이 브랜드의 값어치라는 게 있잖아. 자산, 에쿼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자산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결국에는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름과 상징이 주는 자산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책을 쓰면서 스토리가 중요하다. 브랜드에는 스토리가 중요하다. 그냥 이 제품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이 제품의 히스토리가 담긴 것과는 차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업자의 철학이라든지 창업자의 비전, 미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건데요. 최근에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있죠? 보통 사가지고 씻고 입나요? 그냥 입나요? 나 그냥 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냥. 헉? 나도 그냥 입었어. 그런데 화학약품이 너무 많아서 이 화학약품이 내 피부에 닿을 때 나도 모르는 이 환경 호르몬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 환경 호르몬이 많게는 몇백 배. 하얀 티셔츠 여름에 너무 깔끔하네. 그대로 입어. 뭐 어떻게 될까요? 내 피부에 이게 그대로다. 그런데 이 파타고니아는 이 제품 자체를 너무 처음부터 잘 계획하고 원단 자체가 정말 비건이기 때문에 얘네는 그러잖아요. 다시 수선까지 주잖아. 수선까지. 차 몰고 다니면서 수선해줄게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를 사야 되는 거지. 이 안쪽에 있는 나 피부와 닿는 이런 옷들은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그리고 씻어서 입어야겠구나. 게다가 거기다가 향수를 뿌린다? 향수가 다 어디서 나온 거? 향수는 천연 거의 없어요. 어디서? 향수는 원료가 뭘까요? 이걸 맞추면 내가 다음 주에 커피 사줄 거야. 말해봐. 합성 뭐? 향수의 원료는 뭘까요? 소연 늦게 왔으니까 네가 다 대답해봐. 뭐? 석유입니다. 석유. 향수의 원료가 석유예요. 비타민의 원료가 뭐예요? 우리가 먹는 비타민 C 있죠? 그거 중에 90%가 석유예요.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회적 이슈, 환경적 이슈가 만들어지게 되면 기존에 정말 좋은 원료, 좋은 어떤 그 선행적 제품들이 뜨게 되는 거예요. 파타고니아는 이번 치나드라는 이 대표님이 물론 기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어릴 때 암벽을 타다가 이 암벽을 탈 때 쓸 수 있는 이 도구들이 다 환경을 해친다 라고 해서 그 제품 하나하나마다 다 친환경 소재로 만들기도 하고 소비자는 긍정적인 브랜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브랜드를 많이 선택을 하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이 브랜드를 좋아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광고를 너무 많이 해서 사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내 광고에 속고 있는 건 아닌지 인데도 내가 브랜드 값을 더 주고 사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자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브랜드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브랜드 자산은 일단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걸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2018년도 자료예요. 2018년도, 2017년도 순위를 정리를 한 건데 그때 당시에는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이렇게 쭉 갔거든요. 자, 지금부터 검색합니다. 인터 브랜드 검색하세요. 아마 2023년까지 나왔을 거예요. 브랜드 순위를 한번 보시죠. 인터 브랜드 사이트는 여러분이 앞으로 꼭 알아두셔야 되는 사이트입니다. 인터 브랜드. 아니면은 뭐 유튜브에 나중에 들어가면은 막 순위 나와 있을 때. 자, 2023년까지 1위 브랜드가 뭘로 나옵니까? 명철. 뭘로 나와? 영어로 쓰시고. 1위가 애플로 맞을까요? 애플로 2위가 뭐야?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3위. 아마존, 4위. 구글, 구글. 5위. 삼성. 삼성. 5위가 삼성 됐어? 반도체 때문에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렇군요. 요즘에 이제 그 젠 AI 이따가 저희가 그 실습을 할 텐데 챗GPT가 처음에 나왔을 때 대박이었잖아요. 우와, 이런 세상이 있어? 막 그랬어. 근데 최근에 클로드라는 서비스가 나왔어요. 클로드 서비스는 챗GPT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사람들이 이제는 우아하지 않아요. 왜? 이미 우아했거든. 사람들 어떤 브랜드가 아니면 어떤 기술이나 새로운 게 나오면 처음엔 반짝해. 근데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젠 AI, 제너레이트 AI라고 하는 브랜드를 보면 지금 계속 순위가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많아요. 그때 자산 순위예요. 여기 보면 이게 올해의 기준인데 챗GPT가 1등. 그 다음에 쭉 2위 바드가 3위. 바드 알죠? 그죠? 바드. 구글 바드예요. 4는 제가 써봤는데 약간 별로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하위에 있는 여기 브랜드들은 결국에는 특별한 게 없는 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위들은 결국엔 브랜드 자산인데 맨 처음 소비자에게 각인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